무슨 세금이 그냥 곳곳에 그냥 다 붙어 그냥 무슨 이게 아니 이 관리비에도 이게 부가가치세가 붙는 걸 오늘 처음 10%안 낼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게 낸다 그래도 이거 이 절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복잡해갖고 내가 알 수가 있나? 참나. 여러분 이 요즘 그 재테크 중에서도 이게 세테크라 그러잖아요. 이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. 벌어도 구멍이 안 새요.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역시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 수업 내용은 세금입니다. 찐 전문가 한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, 김규 세무사입니다. 오늘 네.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쭉 알아볼 텐데 사회 청년생들을 위해서 이 세금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정확하게 그리고 또 아주 깊이 있게. 예. 근데 쉽게 설명해 줄 자신 있습니까? 그럼요, 물론입니다.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제가 담을 쪽 빨기 때문에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의뢰인 만나러 가시겠습니다.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. 자, 오늘은 6인조 댄스 그룹이죠. 픽시와 함께합니다. 박수!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픽시의 메인 댄서와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디아입니다. 디아! 환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픽시의 메인 래퍼 2m 로라입니다. 2m 로라. 2m 로라. 자, 궁금한데 왜 2m입니까? 제가 팀 내 최장신을 맡고 있기 때문에. 키가 네. 2m예요? 네. 비슷합니다. 꽤 크군요. 오늘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경제 활동 중에서도 정말 이게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접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, 지금 두 분은 이제 활동한 지 좀 됐잖아요. 네,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겠어요? 모르십니까? 저는 아직 노라.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저희 부모님이 막 세금 하시는 얘기는 좀 듣긴 했지만 듣긴 아직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 세금에 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사실 이 세금은 이제 꼭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, 이 절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재테크, 세테크라 불리고 있거든요. 여기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근데 세금을 생각하시면 먼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. 네.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. 대한민국 지하철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이렇게 깨끗하고 빠르고 또 와이파이 팡팡 터지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많은 칭찬 일색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요, 지하철이 한국에 오면 꼭 해봐야 될 관광 명소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 추우면 더우면 에어컨, 추우면 히터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까지, 그렇죠.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너무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결국은 다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세금은 결국 우리가 납부할 땐 되게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,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각종 기반 시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국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을 다 재원이 되는 기본 것들입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제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. 이제 뭐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혜택이 잘 안 오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, 그다음에 혹시 내가 낸 세금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닐까? 특정 계층이 더 이득 보지 않나? 예, 맞습니다. 뭐 이런 거. 아마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세금이 다르게 이제 매겨지게 되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일률적인 게 아니라 소득이 높을수록 높을수록. 높은 세율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. 많이 내야 돼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들 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보다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좀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좀 적은 세금이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. 똑똑하게 이 절세를 할 수 있다면은 이게 나가더라도 좀 덜 아까울 것 같아요.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죠? 예, 아마 이제 픽시 두 분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
제가 이제 평범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한 4가지 정도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. 연말정산이라는 걸 연초에 하게 되는데 그때 신용카드를 썼을 때 신용카드를 쓰냐, 뭐 체크카드를 쓰냐에 따라서 일부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거 알고 계셨어요? 아니요. 신용카드는 있죠? 저희는 전 체크카드를. 오, 야, 대단. 오, 똑똑하네. 야. 체크카드. 저희 어머니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라고 하셔가지고. 아유, 잘하셨네.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자체가요. 소득 금액의 이제 25%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공제가 됩니다.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4천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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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25%면 1,000 아니겠습니까? 네네네. 그럼 만약에 1,500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네네. 1,500이 먼저 쌓일 때 공제율이 작은 신용카드가 먼저 쌓입니다. 그 금액이. 그런 다음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그 다음에 쌓여요.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%,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%예요. 30%가 돼요. 그렇죠. 그러면 만약에 A씨 입장에서 만약에 1,500을 1년 동안 쓴다. 그럼 어떻게 써야 더 이득일까요? 저는 체크카드는 1,000, 신용카드는 500. 체크카드는 할인율이 좀 많으니까 많이 쓰고 그러면 다 체크카드로 모으는 게 더 낫지 않나요?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답을 얘기를 드리자면 우선 1,000은 신용카드로 좀 쓰시고요. 그다음 초과 부분 500을 체크카드를 좀 쓰시는 게 낫죠. 이제 체크카드로만 1,500을 써도 똑같이 초과 부분 500에 대해서 30%인 150이 공제되는 건 맞아요. 맞는데 뭐 신용카드 1,000을 쓰고 체크카드 한 500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는 각종 공제나 할인 혜택, 뭐 백화점 적립 뭐 이런 것들 네, 그런 것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활용하시면 공제 금액도 최대한 늘리실 수 있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소비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? 두 번째는 이제 뭐 인생도 사랑도 세금도 다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야, 우리 세무사님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. 인생은 타이밍. 내가 들어봤어요. 타이밍. 각종 뭐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보유세들 이런 것들의 과세 기준이 매해 6월 1일입니다. 그러면 6월 1일.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떤 의사결정이 가능하냐면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이왕이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면 그 해에 게 안 나온다는 거죠.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두 번, 두 번 내죠. 예, 6월하고 12월에 그렇죠. 내는데 만약에 1월에 네. 연납을 손님 결제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내게 예, 맞아요. 그러면 9.15%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당연히 해야죠. 그렇죠. 네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기시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월별 세금 납부 시기를 아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중요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우선 뭐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자라면 뭐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엔 납부 있을 것이고요. 뭐 크게 3월에 법인세 신고, 개인 사업자라면 신고는 반기마다, 납부는 분기마다.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는 언니 중에 중소기업을 다니는 언니가 있어요. 근데 언니가 월급을 받고 나면은 생각하지 못한 보험공제 비용과 소득세 등 좀 세금 빠져나간다. 네, 각종 세금들이 그래, 많이 많이 빠져나가. 빠져나가서 네, 네.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좀 절세하는 방법이나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을까요? 정부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요.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오, 그래서 좋네요. 예, 취업일로부터 5년간의 소득세를 90% 15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감면해 준 제도가 있는데요. 아, 대박. 12년 1월 1일부터 그 서류나 관련 정보들은 이제 NTS가 그 국세청 사이트거든요. 국세청 웹사이트.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감면 신청서와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 등본. 그쵸. 등본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그런 거를 이제 연말 정산할 때 서류를 줄 때 같이 넘기는 거죠. 넘겨주면은 이제 2월 급에 보통 정산해가지고 나옵니다. 그러면 나는 3년 전에 취업을 했는데 오늘 알았다.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네, 그러면 그럼 소급 적용?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. 네, 경정 청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. 경정 청구. 청구. 알아야 할 것도 이 참 꼼꼼하게 따져야 될 것도 많은 게 바로 이 세금인데, 자, 이쯤에서 두 분의 이제 개인기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갓 태어난 아기 울음소리를 굉장히 조금 디테일해요. 이 디테일한 게 이게 재미 포인트예요. 사모님, 딸입니다.
오 진짜. 잠깐만, 야, 손바닥에 뭐 있어요? 아니 손바닥에. 아 제가 명색이 걸그룹이어가지고 이제 얼굴이 가리고. 자, 이번에는 이제 어떤 부담이 더 가겠네. 네. 저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개인기인데 손목에서 총소리가 나요. 예? 자, 한번 총을 쏘보겠습니다. 류마티스 관절염. 젊은 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. 절세를 위한 이제 마지막 또 방법이 남았습니다. 그렇죠? 예, 나중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좀 절세하기 위해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왜냐하면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,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11억이거든요. 기준이 초과하면 발생을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,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보다 판 금액이 더 비싸게 팔면 그 차익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양도 차익이라고 그냥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이 나오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다가 11억에 팔았다. 그럼 1억의 차익이 남지 않겠습니까? 그럼 1억의 차이가 나면 양도소득세율 아까 이제 누진세로 35%예요, 세율이. 엄청나죠.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공동이었다. 라고 하게 되면 인당 5천이잖아요. 그럼 그때 세율이 24%예요. 와, 뚝 떨어지는 거예요. 그 뚝 떨어지는 거죠.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들으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좀 똑바른 경제관념과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서 열심히 바보 되지 말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재밌게 정보를 얻게 되니까 더 깊게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살짝 조금 후회도 되면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자,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 학교는요,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죠. 유튜브 채널 경제 배움 2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